자, 재고자산은 이제 유동자산에 속해 있는 거죠. 큰 그 그림을 항상 아셔야 여러분들 이해가 될 거예요. 재고자산, 그 다음에 비유동자산을 넘어서 투유무기, 이런 순서로 일단 자산을 정리하는 과정 중에 있다는 거, 유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재고자산의 종류 및 취득 가액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요. 자, 재고자산의 종류는 대표적으로 상품, 자, 요거는 내가 구입한 거고요. 그 다음에 제품은 제조한 거죠. 그 다음에 요 제공품이랑 반제품 요런 애들은 뭐냐면 둘 다 미완성 상태예요. 지금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아직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완성은 안 됐어요. 근데 제공품은 그냥 미완성 상태면은 제공품이고요. 반제품은 판매가 가능하게 됐다. 그러면 반제품이에요. 쉽게 말해서 뭐 라면 사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라면을 쭉 만들고 있는데 일단 사리만 완성됐어요. 미완성이죠. 그 상태에서 팔 수 있잖아요. 포장만 해가지고. 물론 그런 회사들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사리를 따로 만드는 공정이 있겠죠. 아마도.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고요. 원재료는 제품을 만드는 데 투입되는 원료 및 재료,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 자, 재고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로 장부에 기록을 할 것인가. 자, 취득가액은 원래 가격 있죠? 원래 사온 가격에다가 취득부대 비용은 더해주면 되겠죠? 모든 자산의 취득부대 비용은 해당 자산으로 같이 처리를 해줘야 된다. 너무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죠? 여기서 매입 애누리 등등 세 가지를 겁나 차감을 하면 취득가액이 되는 것이죠. 자, 취득부대 비용, 대표적인 취득부대 비용에는 운반비, 수수료비용, 취득세 등이 있다. 등이라는 거는 뭐 보험료라든지 뭐 등등 그런 것들이 추가로 들어가면 그런 것도 해당된다는 것이고요. 별도의 비용으로 처리하잖아요. 얘는 비용이 아니고요.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이 합산해서 겁나 회계 처리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매입 차감 항목이 있어요. 여기 위에 매입 애누리 등등이라는 거는 마이너스죠. 차감되는 항목인데요. 요거는 미리 그냥 쓰기만 할게요. 이유는 조금 이따 밑에서 나올 건데요. 분기는 대변에다 한다는 거. 자, 매입 차감 항목. 재고자산을 매입 금액에서 차감해야 하는 항목에는 다음에 세 가지가 있다. 자, 매입에서 차감하는 거. 저기 매입 애누리 등등을 의미하는 거예요. 매입자 들어가는 애들. 자, 이것도 사례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려볼게요. 자, 최 사장님하고 박 사장님이라는 두 분이 계세요. 오랫동안 거래를 하는 사람이라서 굉장히 친하게 지내시는 두 분인데요. 최 사장님이 이제 물건 파는 사람이고 박 사장님은 물건을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박 사장님이 어느 날 요거 커피죠, 커피를 이제 몇 박스 사다가 이제 창고에다가 이제 넣어놓고요. 이제 보통 물건을 창고에 딱 놓으면은 보통 이제 확인을 하잖아요, 그죠? 좀 이렇게 뜯어보고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근데 박 사장님이 좀 귀찮아요. 그래서 물건 창고에 들어가는 거 그냥 보고서 내일 와서 확인하자. 그리고 집에 가서 코 자고 다음날 아침에 와가지고 사무실에 출근했죠. 근데 박 사장님이 맞다, 어저께 커피 들어왔지? 하면서 이제 그 창고로 가고 있어요. 창고로 가고 있었는데 뭐 이상 없겠지 뭐 하면서 창고 문을 딱 열어봤는데 그 상자를 딱 뜯어봤어요. 그러니까 커피가 잘 있어요. 잘 있는데 약간 여기 뭐 스크래치 같은 게 조금 있고 약간 뭐 찌그러진 것도 살짝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이 가치가 좀 떨어질 것 같아. 그래가지고 최 사장님한테 전화했죠. 야, 최 사장, 너 괜찮은데 뭐 약간 좀 문제가 있다. 내가 사진 찍어줄 테니까 너 한번 확인해봐. 그리고 나 10만원만 깎아줘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확인을 하고서 이제 10만원 깎았어요. 그런 거는 이제 매입 애누리예요. 그래서 요거는 물건에 약간의 하자가 있어가지고 값을 깎는 거죠. 자, 그러면 나는 예를 들어서 요 커피를 1000만원에 사왔는데 야, 문제 살짝 있다. 문제가 큰 건 아니지만 10만원 깎자. 그래서 990만원에 실질적으로 나는 이 커피를 990만원에 사온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깎는 거예요. 됐죠? 자, 두 번째, 매입 환출은 뭐냐? 매입 환출. 자, 요번에도 이제 그 박 사장님이 집에 가서 코 자고 귀찮다, 내일 확인하자. 그리고 아침에 나왔어요. 그래서 창고에 확인하러 이제 가고 있는데 뭔가 구수한 그 향이 나면서 뭔가 굉장히 그 맛있는 아라비카 커피의 향이 나면서 창고를 가고 있었죠. 근데 창고 바닥 밑에 보니까 창고 문 열지도 않았는데 밖에 무슨 비가 온 것처럼 이렇게 약간 흙탕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어제 하고 오늘 비 안 왔는데 하면서 들어갔죠. 들어가가지고 이거를 딱 봤는데 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면서 커피가 몇 개가 이렇게 터져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보다는 톤이 살짝 높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바로 사진 찍어가지고 최 사장님한테 보내면서 야, 이거 뭐야, 너 이거 터진 거 보내면 어떡해? 라고 해가지고 잘 파악을 해봤더니 10만원어치가 터져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안 사, 갖고 가,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하자가 발생해가지고 반품하는 거예요. 자, 요 10만원어치 반품 들어간 거 산 거예요, 안 산 거예요? 안 산 거죠? 나는 1000만원어치 주문했는데 요 10만원어치는 돌려보냈기 때문에 요거 빼고 내가 산 거는 990만원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 매입 할인은 뭐냐면 결제를 일찍 해서 깎는 거예요. 일찍 결제해서 깎음. 자, 그래서 박 사장님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다가 최 사장 요새 사장들 모임 나갔더니 돈이 없어서 빌빌대고 거지 같다고 하던데 좀 돈이나 좀 깎아볼까? 이렇게 생각을 했죠. 전화해가지고 야, 물건 괜찮다. 야, 이거 물건 괜찮은데 너 요새 돈 없다며? 너 거지라며? 이렇게 막 약 올리면서 야, 내가 오늘 바로 계좌이체 해줄 테니까 10만원만 깎아줘. 너 요새 그 어음 막아야 된다면서 막 이러는 거예요. 오케이, 알았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도 내가 1000만원을 지불한 게 아니라 10만원 깎았으니까 내가 실질적으로 구매한 금액은 990만원이 되는 것이죠. 네, 됐죠? 그래서 요 세 가지는 실질적으로 사온 거기서 빼줘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두 번째로 재고자산의 흐름에서 T 계정이라는 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그 매입 차감 항목들이 왜 대변에 분기가 되는지 이걸 통해서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 재고자산의 흐름. 재고자산의 흐름 분석에 활용되는 좋은 도구로서 T 계정이라는 걸 사용한다. 재고자산의 흐름은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가 있다. 자, 요래 해가지고 T자처럼 생겨서 T 계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총계정 원장이라고도 하고요. 보통 T 계정이라 많이 부르니까 T 계정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이제 아르바이트를 제법 여러 가지를 했어요. 근데 이제 마트에서 보안 일을 좀 했었거든요. 그 밤에 야간에 그 조끼랑 손전등이랑 들고서 이제 혹시 창고에 도둑이 있나 없나 이렇게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매장이랑 다. 근데 기말쯤 되다 보니까 기말 이마트 그 테이프 있잖아요. 노란색 해가지고 뭐 까만색으로 뭐 이마트 뭐 이렇게 돼 있는 거. 뭐 이런 게 이렇게 더덕더덕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냐 그러니까 그거는 12월 30일 날 다 가까우니까 재고 실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는 수령 다 된 거니까 들어가지 말고 그냥 손전등만 비추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서 갔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 년도 1월 1일이 됐어요. 자, 기초가 돼가지고 창고에 보니까 걔네들 수령 세네들이 창고에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자, 기초에 보니까 500개가 있어요. 500개. 자, 우리 상품이 500개. 자, 요거 가지면 1년 동안 장사 충분히 하겠죠. 아니? 얘네들도 뭐예요? 팔고 남은 그냥 저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죠? 당연히 추가로 엄청나게 매입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이걸 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추가로 매입을 하는데 그냥 이해를 위해서 7,000개를 매입했다고 칠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우리 회사가 충분히 팔 수 있는 물량이 돼 있죠. 요거는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알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마트에서 팔 수 있는 상품이 몇 개가 됐죠? 자, 바로 7,500개가 된 것이다. 요게 차변이에요. 그래서 우리 T계정 차변에 자, 위에다가 먼저 500개가 작년에 팔다 남은 게 있었죠. 자, 여기다가 추가로 정확하게 말하면 순매입이라고 하는데 여기다 추가로 매입한 7,000개를 적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판매 가능한 수량이 몇 개냐? 자, 요거를 판매 가능 재고라고 하는데 판매 가능 재고는 7,500개가 된 것이죠. 그냥 팔 수 있는 물량이 이제 7,500개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팔려고 사왔으니까 자, 얘네들 겁나 팔겠죠, 이제. 그래서 일부는 팔고 또 일부는 아마 남아있겠죠. 남아서 또 내년으로 또 2월 되겠죠. 차기로 2월 되겠죠. 자, 우리 팔린 부분, 즉 요 판매된 부분을 전문용어로다가 매출 원가라고 부른다는 얘기다. 그냥 대충 그냥 6,900개 팔렸다고 칠게요. 자, 그 다음에 팔고서 기말에 남아있는 게 그럼 몇 개가 남아있겠어요? 자, 7,500개에서 판매된 거 6,900개, 그러면 남아있는 거는 600개. 그래서 얘도 합치면 자, 대차평균의 원리로서 모든 서식에는 차변과 대변의 뭐 금액이라든지 뭐 개수라든지 항상 일치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대차평균의 원리가 성립을 하는 것이죠. 요게 T계정이에요. 아시죠? 그래서 차변에는 기초, 즉 작년에 팔다 넘어온 500개가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요거를 안 되니까 추가로 매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개를 더한 판매 가능 재고가 파악이 되죠. 이제 우리 회사 팔 수 있는 거 그거를 대부분 팔고 그 판매된 부분은 매출원가라고 부른다. 6,900개 팔고서 기말에 남아있는 거는 600개. 이렇게 우리가 재고자산이 이렇게 흘러갔다는 거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T계정이에요. 그죠? 눈으로 보이시죠? 이후로도 겁나 매우 중요한 부분이므로 반드시 쓰셔야 돼요. 아시죠? 그렇게 어렵진 않잖아요. 그죠? 이거 잘 그려두시고 나중에 와서 보면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각주를 하나 넣어놨는데요. 지금 매입의 위치가 어디예요? 매입의 위치가 왼쪽에 차변에 있죠.
순 매입이라고 한 거는, 자, 밑으로 내려오면은 요 순 매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티계정이 차변에 위치하고 있는 매입은 사실 순 매입이다. 앞서 설명한 재고자산의 취득가액을 의미한다. 그래서 취득부대비용은 가산했죠. 더하고, 그 다음에 원래 가격에다가 취득부대비용 더하고, 매입 차감 항목이 매입 에너지 등등은 차감한다. 그래서 순자가 붙는 거예요. 순수한 매입액. 뺄 거 빼고, 더할 거 더하고. 그래서 근데 요 매입 에너지 등등은 매입에서 차감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매입은 차변에 오기 때문에 차변에 오는 항목이기 때문에 매입 에너지 등등은 분기할 때 반대로 겁나게 대변에 하는 것이다라는 얘기다. 됐죠? 차감 항목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재고자산의 흐름, 자, 티계정을 살펴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창고에는 없지만 기말 재고자산에 포함할 항목이 있다더라. 자, 이제 요것들은 약간 좀 특이한 애들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 회사 창고에는 없는데 우리 회사 재고 이제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운송 중인 재고 해서 미착 상품이라고도 부르고요.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미도착한 상품이에요. 자, 뭔가 그 상품을 미국에서 수입하는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지금 요렇게 우리나라로 이제 오고 있는데 배가 도착한 게 아니라 아직 바닥에 떠 있어요. 겁나 열심히 오고 있죠. 그러면은 저기 바다 위에 떠 있는 거 내 거냐 아니면 미국에 있는 상대방 거냐 그런 생각이 들겠죠. 자, 요거는 그 인도 기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선적지 인도 기준 있죠. 선적이 뭐냐면 실었다. 선박에 적재했다. 배에다 실었다. 그러면 여기를 넘어오는 순간 물건이 넘겨져서 내게 되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선적지 인도 기준은 구매자 소유가 되는 것이죠. 내가 구매한 사람이니까 내 거요. 자, 그 다음에 도착지 인도 기준이다. 그러면 여기까지 도착을 다 해가지고 우리나라 와가지고 뭐 부산항이나 뭐 인천항이나 뭐 이런 데 도착을 해가지고 나한테 들어오는 순간 그때가 내 거죠. 아시죠? 그래서 도착해야 내 거라면은 저기 바다에 떠 있는 거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거는 판매자 거예요. 그래서 판매 여부는 아직 판매되지 않은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적성품 혹은 위탁품이라고도 하는 게 있는데요. 자, 판매 등을 위해 수탁자의 창고에 보관 중인 재고. 자, 우리 회사가 LG전자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뭐 LG 베스트샵인가 뭐 그런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보라색 매장 있죠? 조금 확장시켜보자 해가지고 이제 하이마트에도 이제 물량을 좀 줬어요. 그래서 뭐 좀 잘은 몰라요. 무식해서 뭐 QLED인지 뭐 그런 거를 TV를 생산해가지고 하이마트에도 일부 넘겨줬죠. 자, 제가 수수료 드릴 테니까 저희 물건도 좀 걸어주시고 좀 거기서 좀 팔아주세요 라고 한 거죠. 자, 여기서 LG전자는 위탁한 사람이기 때문에 위탁자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 하이마트는 수탁자, 받을 수, 위탁을 받았다. 상 받는 걸 수상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위탁을 받았다. 하이마트 창고에다 일단 싸놓겠죠. TV를 겁나 싸놓겠죠. 자, 여기 안에 TV를 LG전자 거를 겁나 싸놨죠. 이거 판 거죠? 아니, 미쳤냐는 얘기다. 이거 뭐야? 그냥 판매 등을 위해 수탁자의 창고에 보관 중인 거잖아요. 판매한 게 아니에요. 그럼 언제 판 거예요? 하이마트가 실제로 그 고객한테 이제 고객들이 이제 주말이나 이런 데 와가지고 하이마트로 가요 하면서 와가지고 TV 사가죠. 그때 팔린 거예요. 그때 상식적으로도 그렇죠. 이건 판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시성품 혹은 시용품이라고 있는데요. 자, 정식으로 판매하기 전에 미리 사용해 보도록 하는 것으로서 시송 혹은 시용 미리 시범 삼아 사용해 본다. 구매 의사를 표시하기 전까지는 겁나 판매한 것이 아니다. 자, 요거 뭐예요? BTS 정수기. 예, 제가 겁나 좋아하는 그런 BTS. 그리고 걔네들이 뭐 웅진 코인가 그런 거 팔잖아요. 홈쇼핑에서 막 그러죠. 자, 고객님들 막 이렇게 신나게 막 하면서 고객님들 드디어 BTS 정수기가 새롭게 출시됐습니다. 네, 일단 여러분들 가정에 무료로 설치해 드릴 테니까 14일 동안 사용해 보세요. 그러다가 이제 마음에 드시면은 저희한테 얘기해 주시면은 저희가 판매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14일이 지나도 아무 얘기 없으시면은 저희가 판매로 간주할 테니까 고객님들 14일 동안 써보세요 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매 의사를 표시하기 전까지는 판매한 것이 아니다. 아직은 판 게 아니죠. 우리 회사 창고에 있는 건 아니에요. 각 가정에 가 있지만 그거 다 내 거예요. 아시죠? 그 다음에 할부 판매. 자, 매출 대금을 나누어 받기로 할
한 것일 뿐 소유권은 바로 이전된다. 뭐 할부를 하든지 말든지 어쨌든 나는 뭐 차 팔면 판 거죠. 그죠? 돈은 나중에 수령하는 거죠. 그 매출 채권이잖아요. 나중에 수령하는 거고 그 매출은 다 전액 발생한 거죠. 자, 상품권 판매. 이것도 종종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특히 부가치세에서도 나와요. 회계랑 똑같아요. 부가치세랑. 상품권의 판매는 재고자산 매출이 아니에요. 실제로 상품권을 회수하고 재고자산을 인도해야 매출로 겁나 인식을 한 것이다라는 얘기다. 그래서 단순 상품권 판매는 아직 판매가 아닌 것이죠. 그죠? 금강지역에서 상품권 팔았으면 사실 선수금이에요. 매출 아니에요. 선수금 잡고 나중에 이렇게 처리하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상품권 판 거는 매출이 아니고요. 가지고 와서 자 구두나 뭐 가방 이런 걸 팔았어요. 그때가 매출 시기예요. 아시죠? 자, 그 다음에 요거 각주는 아까 말씀드렸죠. 자, 매입 혹은 순매입이 차변 항목이기 때문에 매입 차감 항목은 겁나 대변에 회계 처리한 것이다. 반대로 빼는 거니까요. 자, 연습 문제 몇 개 넣어놨는데요. 자, 객관식 문제요. 다음 중 재고자산에 포함되는 금액은 얼마인가? 딱 밑창 상품 모두 매입하는 상품으로 운송 중에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바닥에 떠있다는 뜻이죠. 미도착. 자, 나의 재고자산에 포함되는 거. 자,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바닥에 떠있어요. 그러면 아직 내게 아니죠. 그죠? 도착을 해야 돼요. 그러나 선적지 인도 조건이라는 거는 거기서 배에 실은 순간 내 거예요. 그죠? 선적하는 순간 인도된 거니까 요건 내 거 맞죠. 그 다음에 위탁 상품인데 수탁자 창고에 보관돼 있지만 내 거예요. 그죠? 하이마트 창고에 있다고 해서 걔네한테 판 게 아니에요. 그죠? 내 거예요. 그 다음에 시성품인데 구매의사 표시가 없다. 내 거죠. 5만원씩 3개니까 정답은 3번으로 하시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다음 중 일반 기업의 기준에 의한 수익 인식 기준으로 틀린 것은, 자, 위탁 판매 수탁자가 하이마트가 제3자에게 판매한 시점 맞아요. 그죠? 하이마트가 판매한 시점이 매출 시점이 되는 거예요. LG전자한테도. 자, 반품 조건부 판매 혹은 시용 판매 BTS 정수기 구매자가 인수를 수락한 시점 또는 반품 기간 14일 그 종료 시점 되면은 자동으로 판매가 된 것이다. 맞아요. 그 다음에 상품권 판매 금강제가 상품권 판매하면 매출한 거예요? 아니죠. 다시 상품권 가져와서 구두 가져가면 그때가 매출한 날이죠. 3번 틀렸어. 할부 판매 자동차 제어가 인도되는 시점 자동차 팔았으니까 그건 매출로 인식하는 거죠. 자, 3번 다음 중 재고자산을 기말 장부 금액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를 설명한 것으로 겁나 틀린 거. 자, 밑작 상품 바닥에 떠있어요. 선적지 인도 조건인 경우에는 실으면 될 거예요. 상품이 선적된 시점에 소유권이 매입자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밑작 상품은 매입자의 재고자산에 포함이 되죠. 맞죠? 선적하면 될 거예요. 적통품 요거는 위탁품이라고도 하죠. 수탁자가 제3자에게 판매하기 전까지는 위탁자의 재고자산을 포함한다. 맞아요. 하이마트 수탁자가 판매하기 전까지는 위탁자인 LG전자의 재고자산이 맞아요. 반품률이 높은 재고자산. 자, 요거는 위에서 말씀드리진 않은데 요 문제를 볼게요. 반품률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을 경우 구매자가 상품의 인수를 수락하거나 반품 기간이 종료된 시점에 판매자의 재고자산에 겁나 포함된다는 얘기다. 아, 요 겁나 디테일하긴 한데요. 왜 냈는지 모르겠네. 한번 나올 수도 있죠. 뭐 없는 얘기는 아니니까. 자, 반품률이라는 거를 알 수도 있고 합리적으로 알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물건은 반품률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물건을 파는데 맨날 반품이 들어오는데 20% 정도는 맨날 반품이 돼요. 정확하게. 그러면 물건 팔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 요거 이제 20% 다시 반품되고 80%는 파는 거야. 그러면 그 중에서 전체 수익 중에서 80%만큼 수익 인식할 수 있어요. 네. 반품률을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다면 합리적으로. 근데 추정 못해요. 이건 시용품처럼 하는 거예요. 시용품처럼. 그래서 아직 나가 있는데 수익 못 잡아요. 수익 언제 잡아요? 구매자가 상품의 인수를 수락하거나 반품 기간이 종료돼야 완전히 팔린 걸 알겠죠. 그 전까지는 아무것도 몰라요. 맞아요. 이거는 맞는 얘기고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할부 판매 상품 대금이 모두 회수되지 않은 경우 상품의 판매 시점에 판매자의 재고자산에 포함한다. 판매되는 순간 내 재고자산에서 제외를 시키는 것이죠. 그죠? 돈 받든지 말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내 재고가 아니에요. 일단 팔린 거죠. 정답 4번. 자, 마지막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기말 재고자산에 포함할 항목을 모두 고른 것은 시용 판매용으로 고객에게 제공한 재화에 대해 고객이 매입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으면 될 게 아니죠. 오케이, 팔렸어요. 이거는 내 재고 아니에요. 자, 위탁 판매용으로 수탁자에게 제공한 재화 중 수탁자가 현재 보관 중인 건 내 거예요. 됐죠? 장기 할부 조건으로 판매했다면 이건 내 게 아니죠. 팔렸죠? 그 다음에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운송 중인 판매 재화. 자, 요번에는 내가 파는 입장인데 바다에 떠 있다. 그러면 도착지 인도 조건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 도착을 해야 판 거예요. 그럼 바다에 떠 있는 건 뭐예요? 내 거죠. 내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B하고 D니까 3번으로 겁나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더욱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그런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친구들 안녕.